오늘은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회사를 고를 때 어떤 것을 먼저 좀 보나요?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보는 것이 연봉을 많이 보고 또 회사의 네임밸류를 또 많이 보죠. 그리고 워라밸 같은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직장인으로서 피고용인으로서 소비자로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시간을 전체 합쳐보면은 하루에 8시간이 들어가고 1년이면은 약 2000시간 정도의 시간을 회사에 쏟아붓게 되는 거잖아요. 1년에 2000시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쓴다는 것은 내 인생으로 봤을 때는 큰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 시간을 투자했을 때 여기서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투자자들을 보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회사의 진짜 성장의 내용, 내면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 관점을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장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속한 산업군이 성장하는 시장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군인지를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산업군 자체가 정체기에 있거나 혹은 쇠퇴기에 들어가는 산업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하면 내 커리어도 점점점 우상향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데 쇠퇴하거나 정체된 산업인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영역에 내가 발을 들일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팀의 리더와 그리고 팀의 역량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회사는 결국 사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나의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목표를 향한 실행력이나 목표의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기가 어렵고 미래가 좀 불투명하게 보인다고 하면은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사를 하기 전에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현직자 인터뷰나 현직자 만남을 통해서 회사의 분위기와 그 조직의 리더와 팀원들의 그 구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경력직 같은 경우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헤드헌터들이 정보가 좋거나 네트워크가 좋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분위기의 전반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상에 올려져 있는 회사에 대한 평판 같은 것도 확인하면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그리고 적자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를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보는 것을 좀 어려워하지만 핵심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거나 혹은 영업 이익이 적자가 나는 구조가 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물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략적인 적자인지 어떤 구조적인 적자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략적 적자라고 하면은 더 큰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구조적 적자 같은 경우는 팔면은 팔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회사는 적자가 더 커지고 손해를 보는 구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적자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대기업, 이름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간판에 속지 말고 얼마나 내실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숫자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야가 회사 내부가 아니고 회사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회사 안에서 내가 정치를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과를 내면서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태도가 바로 내가 회사 내부의 어떤 관계나 회사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만 성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회사 밖을 향해서 나의 시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경쟁사와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쟁사 대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준비되거나 기술적인 측면이나 투자적인 측면이 없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춤하게 되고 성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AI와 같은 신기술이 우리 산업에 어떤 부분을 바꾸고 있는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에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갖추고 있는가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매출 구조와 비용 구조가 정말 건강하게 계속되고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무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재무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내가 어떤 목적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비행기를 타게 되잖아요. 근데 내 회사가 내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그 배에만 타고 있다고, 그 비행기에만 타고 있다고 해서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내 회사가 어떠한 길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영자와 그리고 회사 대표와 그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결과물이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회사와 나의 가치를 함께 높여주는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체크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잘 봐야 되는데, 동료들이 계속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선호하고 무엇인가를 학습하거나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뭐하러 그렇게까지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냐,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가도 큰 문제가 없고 여기서 그냥 잘 눌러 앉아가지고 직장생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태도를 보이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동료들이 주위에 있고 역량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있다고 하면, 앞으로 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성장에 대한 생각을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상대방으로 듣는 이야기,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보고 내가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좋은 회사를 고르는 나의 투자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잘 유지시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안정성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내가 통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1등 기업이 내일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막 10위, 20위, 30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불확실한 이 시장 속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내가 자리를 잡고 또 나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나만의 문제 해결 역량, 문제 해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해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세 번째는 현재 시장 흐름을 읽고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면서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회사를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귀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투자자의 눈으로 회사를 선택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고 그런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직장은 인생의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 소중한 시간을 어떤 곳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투자자 관점으로 회사를 바라보고, 회사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같이 키워갈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회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영역을 선택해서 직장을 다닐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런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